자, 여기서 보시면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의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100분의 30 이내일 것으로 내용 중에 나오는데, 해당 용도의 내용은 공용 부분의 포함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 담당 공무원은 영업장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커피숍 제과점 복층 허용에 관련된 그 면적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얻은 내용인데요. 이 주제는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구청 담당자와 이런 면적 기준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이 부분을 직접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넣고 회신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종 제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해설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구청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면은 법령이 새로 개정된 부분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문구라든가 단어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직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넣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은 이 질의회신 내용을 가지고 구청 담당자와 보다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면적 기준이 어떤 부분인지 국토부 질의회신을 좀 소개를 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복층 허용에 관련된 법령이 좀 새로 정비되면서 실내 건축 구조 기준이 2020년 10월 20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공한 질의회신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질의답변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국토부에서 제공한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이관영 건축학교 법규 자료실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법령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발표한 내용인데요. 구조를 보시면은 거실 내부 칸막이 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3호를 보시면은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 투영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층을 사용을 할 때에 복층은 두 개의 공간을 나누죠.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한 기준이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입니다.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이게 100분의 30 이내로 쓸 수 있다. 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이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해설하면서도 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기준이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건축법을 보고 공부를 하고 법에서 나오는 이 해당 용도의 정의를 가지고 제가 준용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공무원은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회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구독자분이 질문을 남겨놓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해당 면적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해당 면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근생의 분양 면적. 자, 여기서의 문제는 휴게음식점이죠.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만 복층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는 안 됩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만 복층 허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근생의 분양 면적이 40평이다. 40평을 분양받았다. 자, 전용 면적은 얼마입니까? 22평입니다. 전용 면적은 22평이고요. 나머지 18평이 공용 및
주차장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층이 가능한 면적을 따질 때 주차장까지 포함된 40평, 즉 분양 면적의 40평의 30%인지 아니면 전용 면적의 복도와 계단 및 화장실만 포함하는 면적의 30%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을 남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평에서는 주차장 면적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주차장 면적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공용 부분이 복도와 계단, 화장실인데 이 부분도 이런 공용 부분을 다른 상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그 면적만큼 비례로 나누어서 이 공용 면적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정의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원인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이라고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첫 번째, 영업장 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영업장 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무원은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민원인은 영업장 면적에 공용 면적을 배분을 해야 된다. 저 역시 B에 관련된 답을 해설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영업장 면적의 공용 면적을 배분한 내용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면적에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영업장 면적 같은 경우는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영업하는 면적을 우리가 영업장 면적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영업장 면적의 30% 이느냐 아니면 공용 면적까지 이렇게 배분을 해서 30%라고 따지면은 당연히 B안이 면적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민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법령을 공부를 하는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정의가 어디 법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다른 법령에서도 설명이 없다면 똑같은 단어라면은 다른 법에서 사용하는 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준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경직되게 법 문구에 정확한 정의가 안 나와 있다면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은 어디에 나와 있고 영업장 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쭉 정의해 놓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29개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별표 D에 첨부된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시면은 제 3호 및 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실사용 면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에 공용 부분 면적, 즉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 여기서 공용 부분 면적도 명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실사용 면적의 공용 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도가 있고 여러 개 실들이 있을 때 공용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고 그리고 각 실별로 전용 면적이 나오겠죠. 이 실별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을 그 비례만큼 배분을 하는 거죠. 배분을 합니다. 만약에 공용 면적이 20평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분양한 시설이 5개 실이었다면 이거를 나누게 된다면 4평씩 각각의 이 실로 배분을 시켜서 전용 면적 더하기 4평이 돼야만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즉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가 나왔고, 그리고 3호 및 4호는 근린생활시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련된 해석을 실내건축 기준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문구를 보시면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게 뭐 1종 근린이냐 2종 근린이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여기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구가 나오고 그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복층에 관련된 면적을 볼 때 해당 용도로 쓰는 이 바닥 면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이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무원은 영업장 면적이라고 해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장 면적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를 보시면요,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영업점들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그 정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그러니까 면적에 관련된 기준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에 관련된 법적인 문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죠. 즉 해당 용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장은 공용 부분이 아니고 영업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면적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라고 봅니다. 이 바닥 면적 안에 주방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또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를 했다면 이 부분도 다 영업장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허가를 내려면은 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소방서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은 공용 부분을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했었죠. 자, 그러면 민원인이 국토부에 질의한 그 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에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가로 칸막이의 수평 투영 면적은 그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100분의 30 이내일 것으로 내용 중에 나오는데, 해당 용도의 내용은 공용 부분의 포함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 담당 공무원은 영업장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청 담당 공무원은 공용 부분을 빼고 그냥 영업장 면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내건축 구조 기준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당연히 영업장 면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번호 1AA,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신청일은 2022년 7월 5일 날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부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가 2022년 7월 13일에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동 기준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니까 뭡니까? 실내 건축 구조 기준에 관련된 내용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르면 3호 및 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 면적의 공용 부분 면적, 즉 복도, 계단, 화장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것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제가 방금 해설을 한 부분이 되겠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후반부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무엇인지라고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즉 법에서 나와 있는 문장이, 법에서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가지고 구청 가서 내밀었더니 오케이를 한 거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기준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편하게 영업장으로 적용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관련된 문구를 봐야 되고 단어를 봐야 되고 이 법과 저 법을 다 따져본 다음에 해석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저한테 보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설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또 싸울 때 이 문서 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내밀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그 정의를 적용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배분을 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에 관련된 기준이 다르다.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요. 이 면적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현장에서는 이 문구 하나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의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이 저에게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아주 유용하고 구체적인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서 애로점이 있는 분들은 질의 회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답변을 받으시고요. 좀 민감한 부분들은 저한테 제보를 하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 건축사였습니다.